연애를 하더라도 싸울 수는 있죠. 하지만 싸우고 난 뒤 바로 풀어야 연애를 길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계속 싸우게 된다고요? 연애가 깨어질까 두렵다고요? 아닙니다. 정말 싫다면 그냥 잠수 타도 되는데 계속 싸우는 것은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연애 싸움을 푸는 방법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감정의 유턴이 필요한데요. 싸웠다고 혼자 멀리 가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유턴해서 상대에게로 돌아가셔야죠. 안녕하세요. 시니어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남은 생에도 가슴 뛰는 연애를 위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연애를 길게 이어주는 감정 유턴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연애하면 매일매일이 꿀만 뚝뚝 떨어지고 깨만 쏟아질까요? 연애도 사람이 하는 거라, 그것도 다 큰 사람들이 하는 거라 가치관의 충돌이나 감정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싸우고 난 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싸운 후에 바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번 싸운 것으로 두고두고 감정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요? 그리고 싸운 후에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싸운 후에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서로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애 기술이 되는데요. 상대방과 싸운 후 시간과 거리를 두는 사람 또는 바로 그날 있었던 일은 그날 풀어버리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가벼운 서운함 정도는 바로 푸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심각한 내용은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시간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너무 자주 그리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싸우게 마련입니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때문에 자주 봐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싸우게 되는 인간의 이상한 면을 연애 관계에서는 자주 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적당히 거리를 두었을 때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감 그리고 궁금증까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마다 싸움에 있어서도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면서 각자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즉 조언을 드리자면 연인 사이라고 해서 너무 자주 같이 붙어 있지는 마세요. 너무 익숙해지면 그 반대로 애틋함이 약해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상대방과 지금 더 싸우게 되면 감정적으로 막말을 하게 될지 몰라서 우리 서로 시간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그 말 뜻을 잘못 받아들이면서 헤어지자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결국 이런 오해와 사소한 다툼으로 자존심 때문에 깨지는 커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은 자신의 감정을 짓누르기 위해서 회피한 건데 다른 한쪽은 헤어지자는 말을 한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연인 사이 싸움과 다툼에도 올바른 상황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차라리 서로가 시끄럽게 싸우고 화해하고 또 싸우는 한이 있어도 시끄러운 게 차라리 낫습니다. 진짜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잠수 타고 은근히 떠나버리게 되죠. 진짜 상대방과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는 시끄럽게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과 크게 심하게 다투고 있다면 그건 서로가 아직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는 거. 이 점을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싸움이나 다툼은 한편으로 서로 좀 더 개선점을 찾기 위한 협상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더 생각해서 다투는 과정일지 모르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서로가 같은 문제로 다투지 않을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나다 보면 연인 사이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내게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연인 사이를 길게 이어줄 감정 유턴 3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보세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내 생각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끔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툼은 항상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적당한 강요보다는 부탁으로 잘 우회해서 상대를 단계별로 설득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일단 포기하세요. 포기하는 순간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상대에게 고집을 부렸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가 진짜 고집이 세서 그걸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한 답을 들을 때까지 상대에게 내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답정너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하면 돼의 줄임말입니다. 애인 사이 싸움에서 큰 문제는 바로 답정너 때문인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정너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요. 한쪽은 심하게 이해를 하는데 다른 한쪽은 답정너인 거죠. 상대가 답정너인 것 같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애인에게 당신이 바로 답정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답정너를 강요하는 스타일은 정작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계속 고집부리면 참고 만나든가 아니면 헤어지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상대가 말을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고 구속으로 몰아세우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말을 않는 이유는 바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상대에게 본인의 감정을 강요하지 마세요. 대화의 기본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상대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상대를 코너로 몰고 있다면, 진심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을 사람이라면 꼭 절대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상대방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 주세요. 위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감정의 유턴을 해서 본인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본인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애인과의 싸움에서 다툼은 서로가 원만하게 살아가는데 적당한 양념 정도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합의점을 잘 찾고 서로의 속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연애에서도 중요한 골든타임이 있듯이 다툼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는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을 잘 캐치했다면 소탐대실하지 않고 본인을 먼저 돌아보는 감정 유턴으로 연애의 터닝포인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성공하는 연애로 남은 생에도 가슴 뛰는 나날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